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신규 확진자 583명, 사우나와 교회, 학교와 학원 등 여러 갈래의 집단 감염이 속출하며 확산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1, 2차 대유행 시기와 비교해 느슨해진 경각심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 이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11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조례 이행에 대한 질책과 신촌 벤처밸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송파구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58%를 복지 분야에 집중했고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천구 역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동구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실시간 단속에 나섭니다. 공공시설 7곳에서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3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 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만 5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어제만 해도 300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83명이 늘어 모두 32,3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553명은 모두 지역 발생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08명 늘었고 경기도 1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었습니까? 네, 경기도 연천과 서울 강서구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연천에 위치한 육군 신교대에서 최소 70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최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부대원을 상대로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가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에서도 검사를 받은 87명 중 절반이 넘는 52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 전체를 폐쇄했던 노원구청에서도 같은 부서 내에서 1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예. 문제는 해당 부서가 위치한 2층에 민원실이 있어 또 다른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이 감염 고리가 다양합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점 때문에 지난 1차, 2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올해 초와 지난 8, 9월에 있던 대유행들은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등 한정된 지역에서 퍼져나갔는데요. 일단 특정된 곳에서 연이어 관련 감염이 나왔기에 역학조사로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호흡기계 바이러스는 통상 춥고 건조한 계절일수록 생존력이 강한데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바이러스는 활발해지는 반면 사람들은 실내로 모이고 환기도 부족한 상황을 자주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일상 속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 고삐를 바짝 조여달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에선 사회적 경제 조례에 대한 기본 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등 부실한 조례 이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신촌 벤처밸리 조성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기획재정국 소속 사회적 경제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입니다. 주이삭 의원은 사회적 경제과가 있지만 실제 업무는 사회적 경제마을자치센터가 맡고 있다며 해당 과의 역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등에 규정한 기본 계획이 수년이 지나도록 수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또 관련해 자문과 계획 심의를 해야 할 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마다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수립하셨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수립하지 않으셨죠? 근데 5년간 기본 계획 하나 없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랑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같이 조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신촌 벤처밸리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전했습니다. 신촌 창업밸리 같은 그 비용이 크게 드는 이런 사업을 대규모 정책 사업을 하겠다. 우리 의회가 이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구매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차승현 의원은 도시재정비과와 주택과, 도시계획과 등 9개 과의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구매율이 10% 이하이고 30% 내에 머무르는 과도 다수라며 실제 구매율은 사회적 경제 정책을 독려하는 구의 구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상에서도 우리가 행정 업무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덩어리 한번 딱 하고 내년에 이거 안 걸리면은 또 10몇 프로도 뚝 떨어져 버리고. 사업별로 그 우선 구매 요청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우선 구매하라고 오는 게 많다 보니까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7일 각국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송파구가 9,635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가 9,6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처음 전체 예산이 9천억 원을 넘은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의 58%가 복지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400억 원이 늘어난 5,500억 원이 복지 분야에 배정돼 교육과 일자리, 보건, 의료 등 복지 정책 분야 전반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교육 분야에선 AI와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의 기반이 될 코딩 교육의 확산을 목표로 송파 미래교육센터를 늘리는 데 쓰이고 기존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에 뉴딜관을 조성해 정부 뉴딜 정책에 발맞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거여동과 마천동 재개발을 목표로 종합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200억 원 규모의 송파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며 지역의 생활 환경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핵심 공약 사업인 송파 둘레길은 탄천 구간까지 넓혀 21km 규모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유아에서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기부 체납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주요 역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서 국민들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00억 원 규모의 송파구 내년도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금천구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구의회로 제출됐습니다. 이 예산안 규모는 5,457억 원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금천구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5,457억 원입니다. 올해 대비 177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2021년 역시 장기적인 방역체계를 굳건히 하면서 주민들이 안전,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고 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금천구는 내년에 모바일 지역화폐를 35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예산에 571억 원, 취약계층 지원 예산에 304억 원 등도 편성됐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 체감형 생활 SOC를 확충하는 등 민선 7기 분야별 역점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독산로 지중화 사업에 45억 원, 시흥 5동 주민센터 건립에 27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금천구 내년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7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광진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101억 원으로 올해보다 9.13% 증가한 규모입니다. 광진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사업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용품 구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110억 원이 책정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20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진행 중인 광진구 의회 정례회를 거쳐 다음 달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 불법 주차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동구가 실시간으로 단속이 가능한 주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건수가 6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4년 전에 비해 4배나 늘어난 것.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목격했을 경우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적발 건수가 더욱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주차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 오히려 단속 건수 증가로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신고자와 위반 차량 간의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반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이런 불법 주차, 이게 사진 촬영이나 이런 문제로 주민 간 갈등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안내문을 붙여놔서 뭐 협박을 한다거나 이거 누가 해놨냐 하면서 뭐 지우거나 오히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상황이 이렇자 성동구가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경고등이 작동하도록 한 것. 또 차량 번호판 인식을 통해 장애인 등록 차량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 등록증을 허위로 사용했던 차량도 단속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저희 단말기에 내장돼 있는 LPR 카메라라는 시스템이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별도 이제 서버를 통해서 비장애인 차량이냐 장애인 차량이냐를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고 안내를 무시하고 주차를 강행할 경우 위반 차량의 사진과 주차 기록이 남겨져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동구는 불법 주차가 많았던 성동 구민종합체육센터 등 관내 공공시설 7곳에 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진료소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선 빠른 검사가 중요한데요. 강남구에선 감염병 관리센터가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빠르고 안전한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출력된 QR코드 진단 키트에 붙여주세요. 수검자가 손으로 직접 적어 진단 키트에 붙였던 개인정보가 QR코드로 대체됐습니다. 이후 문진과 검체 채취까지 3분. 실내 음압진료소에서 빠른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됩니다. 강남구 보건소에 들어선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입니다. 대량 검사와 신속한 대응 체계로 인해서 지역 확산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검자와 의료진의 접촉도 차단했습니다. 의료진은 양압 공간에서 음압 공간에 있는 수검자를 진료하고 검체 채취가 끝난 검사 키트는 수거함에 넣으면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자동 이송됩니다. 진료가 끝나면 수검자가 머물던 공간은 자동으로 살균 작업도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들의 업무 강도도 낮아졌습니다. 방호복을 안 입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양성 환자들도 올 수 있고 무증상자도 올 수 있고 불특정 다수들이 올 수도 있는
환경인데 여기는 2차 감염 차단을 위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강남구는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를 통해 하루 1,000명 이상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최근까지 서울시자치구 중 가장 많은 77,300여 건의 검체 검사를 시행했으며 확진자 접촉 여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종로구가 인왕산 자락에 있는 경찰 초소를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아기자기한 공간과 함께 서울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절경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인왕산 자락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초소 책방. 종로구는 50여 년간 경찰 초소였던 이곳을 책방으로 탈바꿈시켜 이달 초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1968년도에 김신조 그 일당이 넘어와서 여기 보호 지역으로 초소를 계속 50년간 운영했었는데 이제 개방과 더불어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일반에게 초소 책방은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우리나라 친환경차를 비롯해 각종 음료를 맛볼 수 있는 카페와 자유롭게 책을 열람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북카페가 조성됐습니다. 2층은 소규모 모임이나 문화 행사를 열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야외 전망대로 꾸며졌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빼어난 전경과 함께 인왕산을 찾은 트레킹족의 휴식 공간으로 벌써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무무대에서만 경치를 즐겼는데요. 책방이 만들어지고 이 2층 테라스에 올라와서 이렇게 서울 경치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느 세계의 유수의 명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앞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작은 음악회라든가 또 시 발표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학 아카데미라든가 또 와인이라든가 영화 아카데미도 꾸밀 예정입니다. 전면 철거 대신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재생하는 방법으로 탄생한 초소 책방. 인왕산에 가봐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지하철 5호선엔 종점 방향이 달라 배차 간격이 길고 이동에 번거로운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강동역 구간인데요. 서울시가 이 구간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입니다. 종점이 상일동과 마천동 방향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번갈아오는 지하철을 타야 해 배차 간격이 10분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강동역에서 상일동 방면 길동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천 방향 열차를 보내고 다음 상일동 방면 열차를 타야 합니다. 강남 지역과의 왕래도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강동 지역에서 강남으로 가기 위해선 8호선 천호역에서 한 번, 2호선 잠실역에서 한 번 더 환승해야 합니다. 또 9호선과 3호선을 통해 강남으로 갈 때도 강동역에서 한 차례 환승이 필요합니다. 상일동하고 마천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서 그게 같은 5호선이라지만 거의 뭐 다른 호선처럼 환승하다시피 해야 돼서 뭐 3번 정도 진짜 환승하는 것처럼 기다려야 돼서 많이 좀 시간이 걸리죠. 결국 서울시가 해당 5호선 구간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구분다리역과 길동역, 둔촌동역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동 지역에서 9호선 올림픽공원역과 3호선 오금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강남 지역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5호선 직결화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치면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2번 갈아탔던 것을 한 번으로 갈아탈 수 있고 이동 속도가 기존에 한 4, 50분 걸렸었던 강남 이동을 지금 30분대로 줄일 수 있는. 이 밖에 9호선 추가 연장 노선도 조건부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노선과 광역철도 강일 미사 노선의 단절 구간으로 강일 미사 노선과의 사업 타당성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노선으로 승인됐습니다. 추후 국토부는 강일 미사 노선과 함께 9호선 추가 연장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고덕 강일지구 개발에 발맞춰 향후 2배 가까이 증가할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25일 새벽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1층에서 장기 투숙하던 60대 남성이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방화 직후 병원 이송 중 자신이 불을 냈다고 자백한 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노원구가 경춘선 숲길 공원 내 소규모 갤러리를 조성합니다.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경춘선 숲길 갤러리는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 아트숍 등으로 꾸며집니다. 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참신하고 특색 있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갤러리 명칭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응모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다음 달 4일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방역 수능. 문제와 씨름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늦춰진 일정에 더 추워진 날씨와 또 시험 내내 답답함으로 괴롭힐 마스크까지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